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네, 국제적으로는 노동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공식 휴일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 단합대회를 갖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5월 1일 맞이해서 또 저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 중국 동포 여성 근로자가 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소식을 오늘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5월 1일 노동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국 동포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 소식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근로자의 날, 영어로는 메이데이라고 하죠. 이 1886년도 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이 적응 보수에 시달리고 있던 이 미국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시행한 그 날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그때 조선노동총연맹이 한 2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모여서 총파업,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해달라, 임금을 인상해달라, 또 실업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 시위를 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1994년도에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을 해서 정해서 기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명칭은 노동절이 아니라 그대로 이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5월 1일을 이 근로자의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통 언어인 이 노동자의 날로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요, 정말 여러 가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도 이 산업재해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된 이 중국 동포 여성 근로자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중국 길림성 화령에서 온 이 중국 동포 강모 여성입니다. 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 세척 사업장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이 뇌사 상태로 25일 동안이나 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결국 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사촌 동생이 저한테 전해줘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촌 동생이 이 김민경 씨는 이 사촌 언니의 안타까운 소식을 또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리고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저희 동포세계신문사에 이렇게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사촌 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사촌 언니 이 강모 씨, 2009년도 이 방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와서 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한 금속 기술 회사에서 2010년부터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영주 자격까지 취득을 했는데요. 이 성실 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주 자격까지 취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중국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12살 때에 이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모 여성은 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을 양육해 왔던 것인데요. 근데 2016년도에 이 아들이 갑자기 이 장결핵에 걸려서 그때 이 아들을 병간호학에서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회사 일을 그만두고 중국 연길에 가서 이 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결핵 치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들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나와서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아들 나이가 현재 29살이라고 합니다. 이 성년의 나이를 훨씬 이렇게 넘긴 나이지만은요, 이 장결핵으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고요. 계속해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 강모 씨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들을 두고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갑작스러운 이 사고를 당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중국에 있는 아들은 이 엄마가 크게 다쳐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이 한국에 들어왔지만은요, 이 코로나19로 이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격리 생활을 하는 바람에 그 와중에 이 어머니가 지난 4월 16일 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인종을 보지 못하게 됐고요. 또 어머니 역시 아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눈을 감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강모 씨의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 일은 이 금속기계로 이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는 이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촌 언니가 사고를 당한 그 회사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직접 이 사촌 언니 강모 씨가 일하는 그 모습을 시연한 사진을 이 김민경 씨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네, 요거는 사고가 난 그 기계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촌 언니, 이 강모 씨, 물론 이 사업장에 이 10년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숙달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2교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공장에서 이렇게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하루 12시간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2교대로 일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사고는 지난 3월 23일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 이 직장 동료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이 기계 소음이 커서 이 작업자들은 보통 이 기마개를 쓰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도 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작업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할 이 사람이 없고 이 기계 뒤쪽에 그 기계 몸체 뒤편에서 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니까요, 거의 목숨이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격하자마자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가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래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병원을 갔지만은 병원에 가니까 이미 뇌사 판정을 이렇게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되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한 25일간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 16일 날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모 씨는 이 산업재해로 그래도 인정이 되어서 치료비와 또 이 보상비를 받았지만은 이 유족 입장에서는 그동안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을 뒷바라지를 해왔고 그리고 아들이 이 장결핵을 앓고 있어서 그 치료비를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요. 그 치료비는 계속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치료비와 이 생활비를 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걱정이 큰데요.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이 상해 위로금을 좀 더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 측에서도 이 안전사고에 대한 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측은 이 본인 부주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런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게 그 작업자가 기계 이 뒤편으로
간 것 그 자체가 이 작업자의 부주의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유저 측은 그 사업장 내에 이 CCTV도 없었고, 그리고 기계 이 뒤편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경고문도 없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이 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의 주장과 이 유족 측의 이 주장, 좀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강모 씨가 왜 기계 뒤편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계의 몸체가 이 머리를 눌려서, 갑자기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뇌사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충분히 이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했는지, 이런 여부 등을 좀 더 사실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휴일이고요. 이 주말이기 때문에 이 관계기관의 이 사고와 관련돼서 더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 소식이 나오면 또 앞으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포 근로자가 이 또 합당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동포세계 신문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 문제가 참 해결되지 않아서요. 아직 이 장례식을 못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좀 고인이 편안하게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 산업재해로 사망된 이 중국 동포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드리게 돼서 참 왠지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또 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이 동포분들에게 사업장에서 일하실 때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더 유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유념해 두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더욱 이렇게 안전사고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 국내에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총 88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인데요. 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자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